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첫 번째 연설을 맡은 최지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설명회랑 2차 설명회 좀 나눠 놨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하면 좋긴 한데, 이게 1시간이 좀 넘어가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나눴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전반부는 약간 그 겨울방학 수능 그 관련 수업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아직 학교랑 내신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각 학교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문학 그 수업을 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학원 전반에 대한 설명과 비문학 문법에 대한 커리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기랑 원장이 들어와서 이제 김기랑 원장님은 이제 문학을 전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원 전반과 문학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가 총 4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각각 그 전담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각자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은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자랑 그다음에 또 그 이 PPT에 관련된 유인물 2개 다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뭐 요것만 보셔도 되고요. 이제 요거랑 똑같이 보시려면은 그 유인물을 함께 봐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있고 또 이 학원은 어떤 철학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비문학과 문법 겨울방학 때 뭐 어떤 수업을 하는지 전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네, 저희 학원 간략한 뭐 시설이나 소개들을 실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대치분당에서도 좀 오래 해왔지만 방이동에서도 2017년부터 조금 오래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원을 개원하면서 네, 원장으로 이제 하고 있고 비문학을 조금 전담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들어올 이제 선생님은 이제 김기랑 원장인데 역시 송파에서 꽤 오랫동안 하셨고 아마 내신으로는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는 네, 굉장히 네, 그 수업으로는 뭐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는 네, 굉장히 좀 네, 수업으로 네, 잘하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육성원 선생님이 계신데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은 보성고 또 창동여고 오금고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한진영 선생님은 이제 감일고, 덕수고, 잠실고, 문정고 네,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김기랑 원장도 이제 담당하는 학교를 잠시 후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 빼고는 이제 다 굉장히 좀 경력도 좀 짧아 보이고 젊은 쌤들인 것 같지만은 이게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꽤 경력이 다들 많으시고 보통 학원 강사한 지 거의 한 최소 7, 8년은 다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설명회 할 때는 뭔가 또 신생 학원이고 경험이 없어 보여서 뭔가 좀 노하우도 없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실어봤는데요. 이 수능 수업이 사실은 이제 뭐 어느 학원이 제일 학생이 제일 많고 또 어느 학원이 제일 큰가 뭐 이런 거 객관적 데이터는 없지만 사실 지나가는 고등학생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면 사실 거의 저희 학원일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학원을 개설할 때 그러니까 방이동에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수능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다 대치동으로 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강사 입장에서 많이 좀 서운하기도 했고 근데 서운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수학 영어 말고 국어도 여기서 좀 수업을 좀 잘 듣게 할까 그런 고민에서 설립된 학원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나 자료 짤 때부터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었고 나름 또 타 지역에서 했던 활동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짜서 작년에 개원했지만은 사실 작년부터 수능 수업은 아마 이 지역에서 이제 데이터는 없지만 확신 있게 제일 많은 학생 수를 데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능 수업에서도 네, 저희가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좀 작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내신 수업은 이제 뭐 사실 뭐 알고 계신 분도 알겠지만은 사실 요거는 객관적 데이터로도 저희 학원이 가장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고 또 이제 메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원이랑 좀 비교 안 될 만큼 굉장히 또 많은 학생 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많이 선택해준 학원이다 이렇게 좀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이제 이런 저희 학원은 어떤 철학으로 설립되었는가도 말씀드려야 이제 혹시나 앞으로 보내주실 때 조금 방향성에 맞게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방이동에서도 수학 영어 말고 국어도 조금 자족이 가능한 학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으로 항상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력 커리큘럼 사실 이제 저도 대치에 좀 큰 학원 앞에 이력 보시면 이제 꽤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짧은 생각으로는 내 자료랑 저기 자료랑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왔었지만 이제 학원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고정해 나왔고, 근데 그런 건 어쨌든 학생들이 선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수업해봤을 때 뭐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줘서 나름 저희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 뭐 고3에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쌤들을 따라가기 힘들지만 뭐 고1, 2만큼은 사실 웬만한 대치의 어떤 국어학원 정도급은 될 수 있게 많이 좀 성장을 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자료랑 커리큘럼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수능에는 크게 관심이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학생들은 내신에 더 관심이 많고, 뭐 우리 학교는 또 어떤 학교일까 더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셔도 내가 여기에 왜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득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수능으로 만났지만 우리가 12월, 1월, 2월, 3월을 겪다 보면 1학기 내신 범위를 아마 다 끝냈을 거야. 수능은 공부하지만 1학기 다 끝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문법이 의문의 변동이랑 그 다음에 문법 요소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게 수능의 시험 범위지만 또 여기 모든 학교들의 1학기 시험 범위거든요. 그럼 그렇게 설정을 해서 커리를 짜면 수능도 공부하고 내신 대비도 이렇게 함께 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방이동에서 1, 2년 한 그런 쌤들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의 커리큘럼을 거의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 짜서 했기 때문에 사실 명목상으로는 수능 수업을 보내신 거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내신이 대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클리닉인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은 학원들이 클리닉을 이제 담당쌤들이 들어가는 추세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조금 더 진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고깃집인데, 제가 이제 미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 고깃집이랑 저 고깃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이 고깃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다른 데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은 저희 학원 앞에 순댓국집도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또 부산 출신이라서 돼지국밥도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순대국밥은 좀 성에 안 차서 여기나 비슷한데 왜 여기는 잘 되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밑반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로 조금 결판이 나는 것도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본 수업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이 클리닉의 어떤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규모가 완전 작은 그런 학원 아니기 때문에 1대1 클리닉은 따로 빼놓긴 했습니다. 이제 뭐 일정 수준 성적이 미달이거나 숙제가 안 될 때는 1대1 밀착 클리닉이 따로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약간 좀 보편적인 학생들은 내가 부족한 거를 좀 찾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져 있으면 사실 본인은 여기가 부족할 수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거를 클리닉으로 깔았을 때 사실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쌤들이 요게 본 수업이 아니니까 조금은 소홀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세게 해야 학생들이 원하는 걸 좀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 네, 요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강사가 100% 들어간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학원 전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는 비문학과 문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은 사실은 뭐 대충 어떻게 가르칠지는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뚝딱뚝딱 다 아시겠지만은 이 비문학은 사실 학원마다 그 수업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지문이 어떤 지문이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문을 달달달 외우게 시켜서 하는 거는 내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수능 때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제가 1차 시에 하는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얘들아 요 큰 A랑 여기 작은 A는 같은 거 같니 다른 거 같니로 첫 수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요 두 개 A가 같은 거인 것 같나요? 다른 거인 것 같나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사실 답이 없는데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는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인지를 해야 국어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성 친구가 너한테 시간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니까 너의 국어 실력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채워보라고 합니다. 이성 친구가 시간 있니라고 물었으면 사실 수능은 보편적인 사고를 요구하잖아요. 그 이제 누군가는 몇 시인지 물어본 거 아닌가요?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수능에서 요하는 건 그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보통 국어 시험은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 나오지만 사실 90%는 이쪽으로 가고 10%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이쪽으로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네, 뭐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저희 학원의 비문학 읽기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결국 종합하면은 시간입니의 다른 말은 관심이다. 관심의 다른 말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관심을 다른 말로 바꿔봐라고 하면은 뭐 어떤 친구는 밥 먹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영화 볼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화면이 위로 안 올라가서 조금 그러네요. 네. 여기가 22년 수능의 1문단인데요. 한번 제가 이게 부모님들한테 한 15초만 드려도 될까요? 한번 네, 여기 위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1문단부터 쉽지 않죠. 근데 여기 이제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요 수능이 나오고 이제 국가에서도 약간 좀 제재를 했던 뉴스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근데 요거 가르칠 때 이제 뭐 다양하게 뭐 기초 대사량이 뭔지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요 마지막 문장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네.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과 같다라고 나오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읽는가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생성한 열량과 발산하는 열량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발산하는 열량을 보는 순간 생성하는 걸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3문단에서 생성하는 열량을 보는 순간 발산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선택지에서 생성을 보게 되면 발산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런 거를 가르치거든요. 뭐 좀 간단한 거는 옛날에 본문에는 이자율이 있었지만 선택지에는 금리가 있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거 아는 친구는 이게 똑같은 걸 알지만 모르는 친구는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고 틀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정답률이 한 20%대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어떻게 교재를 배부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놨고요. 자, 오늘은 약간 뒤에 내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조금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2차 설명에서는 좀 더 진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저 1강부터 12강까지가 12월에서 3월까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전부 다 비문학을 실었는데 수능에서 나오는 비문학 전반의 영역을 다 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있구나. 예를 들면은 여기 뭐 경제 시간에는 진짜 경제를 좀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뉴스에서 뭐 레버리지 이런 용어도 좀 보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레버리지, 빚자체라는 개념도 좀 생소해하고요. 또 뭐 채권자, 채무자 이런 거 뭐 상계, 물권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테마별로 사실 이제 다른 과목 쌤이 돼서 조금 가르치면서 글 읽기 훈련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뭐 의문, 그 다음에 품사, 문법 요소들 문법인데요. 여기를 끝내게 되면은 1학기 내신 시험 범위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훑고 들어가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뭐 무조건 잘한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좀 익숙해지고 학생들이 고1 때 내신을 못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영어 수학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국어 뒷전이 돼서 못 보는 거지 뭐 국어가 어려워서 못 보는 거는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리 조금 학습시키고 계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 1차 제부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신청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11월 중순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5주 무료 수업에다가 뒤에 4주 해가지고 총 9주 동안 무료로 하거든요. 이제 학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 개원할 때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모집도 되기도 했고 또 홍보도 도움이 됐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는 이제 조금 반신반의 많이 하셨어요. 이게 무료로 하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셨지만은 결국에 5주, 4주하고 거의 다 또 등록을 하셨을 만큼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의무는 11월에 보통 다른 학원 보시면은 바로 고등부 수업을 들어가지만 저희도 고등부긴 하지만 모의고사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은 이제 풀 모의고사를 실전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제가 비문학 문법 또 김기랑 원장님이 이제 문학 화작 이렇게 수업을 하실 건데 그러면은 학습량이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니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짠 이유는 사실 그 11월 달에 학생들의 한 1% 정도만 한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생각이 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 체력을 거의 다 소진했기 때문에 공부할 힘도 없는 게 거의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더 쪼으시게 되면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냥 낮아빠지는 친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 상담해 보면 얘가 중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는 대부분 못한 친구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해서 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약간은 조금 놓아주는 거 필요한데 뭐 무조건 놓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5개년치를 풀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보게 되는구나를 좀 느끼게 되고 12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거를 왜 배우는지 알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갑자기 이걸 왜 해야 되고 또 너무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시행할 때는 저희의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행한 커리큘럼이지만 작년에 해보니까 잘 따라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끝내고 12월 중순에 수업하면은 이게 이래서 배우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더 결정적인 건 이거를 다 풀고 계약 가는 친구가 전국에 몇 명 없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반비치 모의고사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시험 범위가 이거기도 하고 또 저희가 기출분석이라 하면은 그래도 최소 5개년치는 봐야지 흐름을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혼자 풀렸을 때 진심으로 제대로 하는 친구가 몇 명일까 따졌을 때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서 네, 저희가 어차피 또 무료로 하는 겸 이런 것 좀 해서 공부하는 목적을 좀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12월 중순부터 바로 이제 저희 고등부 수업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큰 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비문학과 문법 전반이었고요. 네, 이어서 이제 김기랑 원장이 네, 문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문학 수업 담당을 하고 있는 김기랑 원장이고요. 이제 앞에서 최지훈 원장님이 뭐 학원에 관한 간략한 소개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예비고일 수업 어떤 거 하는지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는 좀 컴팩트하게 문학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내신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목차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문학 수업 어떻게 수업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문학을 저는 거의 좀 전문으로 한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뭐 하다 보니 문학 수업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한 5, 6년 동안 계속 수능 수업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 최근에 문학이 너무 많이 이제 어려워졌다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문학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뭐 EBS 홈페이지 가면 오답률 탑 15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항들을 볼 수 있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가 있다면은 그 중에 한 6개, 7개 비문학이었다 치면은 요즘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문학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문학 같은 경우가 뭐 정답률이 낮다 그러면은 한 50%, 60%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올해 또 한번 또 기록이 나온 게 정답률이 한 24% 정도 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학에서도 점점 등장을 하고 있으면서 비문학은 오히려 조금 약간 난이도가 조금 맞춰지는 추세라면 요즘에는 문학이 진짜 많이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학이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당연히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하나는 냉정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의 수준 하락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감수성도 있어야 되고 이해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공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했을 때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조금 이렇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워낙에 이제 짧은 대화 그리고 좀 피상적인 대화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문학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지문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문학 수업을 할 때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학습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지 좀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문을 보시면은 여기 시가 한 편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한 편은 아니고 한 구절입니다. 요 시는 이제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이고 실제로 교과서에 등장을 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 나는 정말 소시민이구나. 나는 이런 거대 권력에 어떤 저항하지 못하고 나는 너무나 내 앞길만 좀 추구하는 이런 못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래야, 난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라고 하는 건 사실 시인이 시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용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자습서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습서를 보면 이렇게 딱 해설이 써져 있거든요. 나의 왜소한 모습을 보잘것없는 자연물에 대비해서 자조하고 있다. 또는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향한 자조 섞인 독백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등장하면 아이들 10명 있으면 8명은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냅다 외웁니다. 예, 그냥 그대로 외웁니다. 아, 그렇구나. 자연물에 대비했구나. 나는 왜소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외우면서 자기가 이제, 왜냐면 이게 또 이제 함정인 게 여기를 요만큼 읽어보면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00%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문학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학 수업의 사실 시작은 이런 거를 조금 깨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바람아, 먼지야, 풀아를 가져온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에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정말 한 명도 없고, 일주일 지나서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 10명 중에 한 명? 그럼 그 친구는 저는 1등급 나올 거라고 정말 자신을 하는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키가 꽤 큽니다. 그쵸? 제가 키가 꽤 큰 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키를 얘기할 때, 야, 나는 뭐 어떤 키 큰 친구를 데려와서, 야, 난 걔보다도 키가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제가 키가 굉장히 작은 친구를 데려와서 야, 난 걔보다도 키가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키가 큰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키가 작은 친구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쪽이 효과적이냐? 당연히 누구나 크다고 하는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더 크다고 해야 넌 키가 정말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바람과 먼지와 풀의 공통점이 뭘까요? 얘네는 작은 애들입니다. 작은 애들. 그러니까 시인이 바람, 먼지, 풀에게 물어본다는 건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연물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자연물에 대비하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읽어내는 아이가 있냐? 먼저 읽어내는 아이는 중3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중3 중에는 한 명도 없고 고1 중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자꾸 하라고 하면 시도하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단계는 시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한다는 게 뭐를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문제를 풀 때 필요하냐라고 이제 묻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2번을 잠깐 보시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연물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 시험에서 자연물에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는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연물에 비유한다는 표현은 정답이냐?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자연물만큼 작은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대비라는 단어가 차이라고 외운 아이들은 비유는 당연히 아닌데? 라고 바로 제꾸고 들어가겠지만,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대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그만큼 작다는 애랑 얘기가 같은 거니까 다른 선지를 한번 같이 볼까? 4개가 아니니까 얘가 답이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사실 가장 맞는 얘기고, 실제로 비유라고 하는 건 여러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정설이 돼서 근데 이건 대비도 되고 비유도 된단다. 외워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만 문학 작품을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친구들의 문제점을 좀 간단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기본기가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비, 대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유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잘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테두리가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안다고 해서 시를 봤을 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단어들의 개념이 조금 혼동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작품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못한다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텍스트에 목을 매기 때문에 외워서 끝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글자에 그대로 매몰되는 경향이 아주 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어휘력입니다. 어떤 선지가 다르게 등장을 했을 때 단어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거는 몰라서 찍었어요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학원에서 어떤 식의 대비를 하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예비 고1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개념 학습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학습을 한다는 게 사실 저는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의 좀 개인적인 어떤 수업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대비와 대조라고 있으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두 단어를 다 알겠지만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단어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비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맛이 달콤한데 이거는 맛이 조금 씁쓸해. 그러면 달고 쓰다는 대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조라고 하는 건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조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정반대에 있는 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대비는 두 가지가 다른 거기 때문에 시를 봤을 때 색채 대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흰 돛담배가 파란 바다에서 펄럭펄럭하고 있다라고 하면 파란색과 흰색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색채 대비라고 얘기를 하지 절대 대조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기서도 나는 너네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비라고는 표현을 하겠지만 절대 대조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이런 식의 것들이 개념을 파악할 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어려운 게, 아이들이 혼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전에 검색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전에 검색을 하면 사전적 뜻과 실제 문학에서 쓰는 뜻이 같냐? 다릅니다. 이게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우리 회의감이라는 단어가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검색하면 의심이 드는 감정 이렇게 됩니다. 의심이 드는 감정. 근데 회의감이 의심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어머님들 마음에서도 탁 와닿지 않을 건데, 당연히 이제 문학에서 실제로 쓸 때는 약간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주로 과거에 대해서, 주로 내가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감정, 그런 걸 회의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당연히 문제를 푸는 선지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대처를 못하는 건 오답의 패턴이나 문제의 출제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문학에는 엄청난 힌트가 있는 게, 모든 문학마다 보기 문제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평가원에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할 테니까 너는 내 해석을 따라와라 라고 던져주는 문제를 말하는데, 이 보기 문제를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는 실제로 잘 활용을 해서 푸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보기를 보면 이 시에서 한 노인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기가 이제 스쳐 나왔었는데, 선지에 뭐가 나오냐면 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선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최지훈 선생님 얘기하셨겠지만, 문학은 결국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낯설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야 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보기 문항인데,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얘들아 지문 보고 작품 보는 게 아니라 지문 보고 보기 보고 작품 보는 거다, 이렇게 지문과 작품과 보기 요 세 개를 꼭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한 40%짜리고 요거는 지문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왜냐면 노인이 어딘가에 귀를 기울여 본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낯설게 받아들이는 건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지 작품을 보고 알 수 있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의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연습들이 좀 많이 돼야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학은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 지문으로 계속 저는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출제 유형을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것만 가르치는데도 한 3주, 4주 계속 반복을 해야 이런 거구나 조금 감을 잡고 그래서 이런 식의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면서 지문을 공부하고 선지에 나오는 개념을 공부하고 이게 일단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문학 수업의 전반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지가 있으면 아이들이 선지가 요즘에 계속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에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꼭 봐라 하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설이 저희 교재에 제가 이제 실어서 자체 제작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작품 자체만으로 뚫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을 해라.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대표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선생님의 기본적인 좀 스타일은 어떤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학 커리큘럼은 초반에는 어쨌든 현대시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문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현대시를 조금 공들여서 얘기를 하고요. 개념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의 주제별로 또는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 위주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데 저는 교과서가 정말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과 개념을 조금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처음에 고등학교 시 배울 때 어떤 내용들 위주로 물어보는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시만 6주를 하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뒤에는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문학까지 해서 1학기 내신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한 개념은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구성을 했고요. 제가 개념을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수업 자료는 최근 한 5개년 정도의 고1, 고2, 고3 교육청과평가원 기출만 쓰고 있고 사설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 견해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엄선된 자료를 쓰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뭐 나의 길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성적이 실제로 오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작년에 9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3월 왔을 때 그러니까 시험 기간 실제로 제외하면 겨울방학 지나고 나서 성적 향상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4, 5등급 받던 친구가 2, 3등급으로 단기간에 오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학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좀 표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정규 시간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까지는 다 나눠드린 PPT 자료에 있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문학, 분학 해서 수능 수업까지는 좀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숨가쁘지만 바로 넘어가서 내신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는 가락고, 동북고, 잠실여고 이렇게 세 학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가락고는 제가 처음에 딱 3월달 배정을 받았을 때 저희 학원에 친구 8명 있었는데 지금은 24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고도 처음 배정 받았을 때 9명 있었는데 지금은 33명 있었고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원이 조금 많긴 했지만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152명에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실여고 내신을 좀 오래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잠실여고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동북고 같은 경우는 22년, 23년에는 다른 학원에 있을 때 꾸준히 60명대, 50명대 수업을 했었고 지금 이제 학원을 옮기면서 다시 차근차근 좀 시작하는 중인데 1, 2, 3학년 다 합쳐서는 한 80명에서 90명 정도의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실여고는 22년도 시작을 해서 23년, 24년, 25년 꾸준히 100명이 넘었고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150명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저희 학원에 재원하는 잠실여고 학생 수가 1, 2학년, 3학년까지 합쳐서 거의 한 3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잠실여고 앞에 가셔서 지나가는 친구 잡고 너 선생님 수업 들어봤냐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3명 중에 2명은 들어봤다고. 왜냐면 한 번 듣고 나가는 친구도 어쨌든 있기 때문에 한 3명 중에 2명은 안다. 그리고 들어봤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가락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고는 시험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평이합니다. 근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4번의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조금 활용이 되는 학교고, 그리고 가락고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많고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좀 필수적으로 요구되냐? 꼼꼼함이 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큰 내용 위주로 외워서 머리로 때려 붙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시험이 안 맞을 거고, 내가 정말 자세하게 교과서 통틀어가지고 사사사삭 다 알아가지고 외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선지 변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를 좀 잘 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0%로 1등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등급 커트라인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 가락고는 꾸준히 한 4-5문제,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80점 초중반대입니다. 83점, 85점, 이 정도에서 1등급 컷이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 학원에도 이제 친구들이 1등급 받는 친구도 있고 2등급 받는 친구도 있고 한데,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가 전교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점수가 거의 100방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고정적인 층이 항상 존재하는 학교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책자에 전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학생은, 우리 아이가 국어의 기본기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다, 국어를 그렇게 좀 주력 과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정말 성실하다,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으로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가락고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모든 학부모님들의 공통점이겠지만 공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학이기 때문에 분위기에서 조금 자기 길을 갈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한 번 정도가 좀 어렵다, 그리고 범위가 많고 자세히 나온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조금 할 만한 지문들을 하기 때문에 대비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동북고입니다. 동북고는 제가 이제 1, 2, 3학년을 다 하고 있고, 가락고는 1, 2학년을 하고 있는데, 동북은 올해 했고 1, 2, 3학년 다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학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동북은 요즘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온 학교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쉬웠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외워서 우리 다 같이 잘하자 하면은 막 다 같이 막 95점, 96점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1등급 컷이 낮아지면 70점 초반까지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1학기 기말이 그랬습니다. 애들이 다 너무 어려워서 어떤 친구가 이제 원래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인데 다 70점대, 점수가 떨어졌는데도 1등급이 나왔던 그런 시험이었고, 동북은 모의고사가 좀 꾸준히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선생님께서 문법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시험 범위가 확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학습에 부담이 없지는 않은 학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서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술형이 제가 서답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서술형이 장형 서술형이라서 막 문제 하나의 답안이 거의 50자 넘어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좀 많이 달기 때문에 애가 좀 덜렁거린다 그러면은 감점을 상당히 많이 당해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도 작게는 3점, 많게는 10점 이상씩 또 감점을 당해오고, 이 서술형에서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좀 몰아치듯이 단타로 이렇게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되고, 아예 학습활동 이런 거 한 개를 좀 통째로 다 외우고, 요 정도가 돼야 좀 만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동북고는 그래도 모의고사가 조금 받쳐주면 아무래도 편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글도 좀 쓸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좀 이제 이해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외부 지문도 많이 나오고 해서, 동북은 이제 제가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받쳐주는 친구들이 가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잠실여고인데, 잠실여고는 제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 키워드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학교는 1등급이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다면, 모의고사 1등급이 다른 학교 보통 한 8명에서 9명, 많으면 10명대 중반 나오는데, 잠실여고는 사실 올해 1학년은 조금 적게 나옵니다. 올해 1학년이 작년에 비해서는 1등급 수가 좀 적은데, 몇 명이냐면 한 30명대 중반에서 한 후반대?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냐면 50명 이상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수준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 근데 또 막 그렇다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갑반고냐 라기에는, 갑반고 애들은 정말 1등급 막 100명씩 나오거든요. 보인고 같은 경우는 막 80명, 90명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학교 수준이 높은 것은 맞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냐? 시험이 어렵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어렵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은 선지로 그대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로는 절대 안 되는 학교고 여기는 이해력, 독해력, 사고력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조금 모의고사에 대비하는 능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모의고사 실력도 되지만은 끈기와 열정과 노력과 불타는 승부욕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 잠실여고는 1등급 경쟁도 치열하고 2등급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3등까지는 경고합니다. 1, 2, 3등. 정말 악바리 친구들이 딱 잡고 안 놓기 때문에 조금 여고의 전형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송파 강동에 있는 모든 여고 중에서 가장 여고의 전형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나중에 제가 잠실여고 배정받고 나면 다시 간담회를 한번 하기 때문에 혹시 배정을 받으신다면 그때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이제 뒤에 한진영 선생님께서 다음 학교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랐는데 나중에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챔보학원에서 가밀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 또 잠실고, 문정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한진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부분에 짤막한 강사 소개가 있었어가지고 제 소개 페이지를 따로 넣어두진 않았었는데요. 담당 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1등급을 배출했었는데 제가 올해 이 네 학교를 담당하고 나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별로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그냥 일반고 공립고등학교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방금 잠실여고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들으셨을 텐데 딱 보면은 굉장히 좀 치열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네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뭐 상위권이고 최상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준 높은 고등학교에 가면 그 분위기도 좋고 애들도 다 공부 열심히 하니까 배워갈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현재 학생들의 성적이 중위권이거나 중상위권 정도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위권으로 조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학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소개도 다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가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도 무난하고 시험 난이도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그리고 진짜 앞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요, 송파구 인근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여기가 가장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시험 유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기초 개념과 이해력을 점검하는 문항들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외부 지문이 한 개 정도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외부 지문 역시 난이도가 절대로 높지가 않고요. 심지어 시험들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공부를 안 하더라도 초등학교 한 고학년 갖다 주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학생들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요. 나는 진짜 수능은 잘 모르겠다, 대신에 우수한 내신 성적을 통해서 대입을 조금 희망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천천히 내신을 쌓는데, 기본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밀고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덕수고등학교입니다. 덕수고등학교 역시 학생 수도 괜찮고 시험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는데, 대신에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밀고등학교와 다르게 살짝 학생들의 수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인 학생들은 상위권이고 하위권인 학생은 하위권입니다. 이 가운데 중간층이 굉장히 얇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 좀 공부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이 가면은 살짝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학생 유형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 중학교 시절에도 뭐 모의고사 바탕으로 공부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2을 납두고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하면서 모의고사 시험 같은 거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성적이 한 2등급 이내로 나온다 라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1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시험 유형이 교과서가 기반이긴 한데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그 공립들 중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열정이 좀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요. 학교 자체 프린트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있는 다른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프린트 자료들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다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나눠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교과서보다 이 자체 자료에 관한 학습량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수업의 비중도 중요도도 다른 학교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학생들은요, 학생이 평소에 좀 성실해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평소 수업 태도가 좋다, 이런 학생들이 덕수고등학교에 가면, 특히나 그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과 조금 양질의 관계, 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갖춘 친구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덕수고등학교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학교는요, 이 근방에 있는 잠실고등학교인데요. 제가 올해 잠실고등학교 학생들을 보고서 정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1학년 학생 수가 전교 한 15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도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내년부터는 남녀공학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래서 학생 수가 한 250명대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그냥 잠실고등학교 진학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1등급 고정층이 존재한다고 써놨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요, 이 학교도 사실 객관식 문제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평이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서술형이 살짝 까다롭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당연히 모든 학교가 그렇겠지만 서술형 채점도 굉장히 빡빡하고요. 특히 잠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학교들에서는 잘 내지 않았던, 별로 포인트를 잡지 않았던 선생님만의 조금 독창적인 부분에서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애들이 서술형 총 10점인데 그 중에서 뭐 3점만 받는다거나 아예 빵점을 받아버린다든가 하는 학생들도 살짝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 다음 학교 수업 플러스 뭐 필기 자료들을 토대로 한 서술형이 뒷받침된다면 잠실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뭐 괜찮은 친구들,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조금 아무래도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남자애들이 더욱더 글 쓰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학생들보다 중위권에 있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는 남고였기 때문에 뭐 남녀 간의 뭐 격차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였을 수 있겠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여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수능 성적 같은 경우,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가밀고등학교와 비슷하게 나는 내신을 위주로 학생을 대학에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머지 다 무난한 학교들인데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설명드렸던 네 학교들 중에서 가장 이 중상위권에 위치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1등급 중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까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1,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기말 중에 하나라도 좀 망쳐버리게 되면은 1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그래도 일반계 기준으로 돼 있는 학생들이 가면은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경쟁심이 있는 학생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맞닥뜨려 보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제 성적에 대해서 나 올려야지, 내신도 잘 받고 싶고 모의고사도 잘 받고 싶다 라면서 조금 열의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학생 유형은 일단은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 경쟁심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내신과 수능을 모두 노리겠다, 한번 해보겠다, 두 마리 토끼 잡아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가셔도 나쁜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이 문정고등학교가 4개 학교들 중에서 가장 좀 문제를 좀 내신틱하게 내는데, 그렇다고 막 더럽게 내고 어렵게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뭐 문제들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기 달아둔 다음에 이들 중에서 올바른 것만 고르시오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대부분 한 15문항 정도가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데요.
그 문항들 중에서 이게 틀린 이유들이 다 그냥 단어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개념 이해를 적용하면은 빡빡빡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연습을 내신에서도 해나가다 보면은 수능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다 어쨌든 개념 적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경우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학생들도 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신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고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 네 가지 일반계 국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따가 8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안타깝게 상담은 오늘은 불가능한데요. 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해 주시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보성, 오금, 창덕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육성훈 강사고요.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있고, 전에는 한맥학원에서 보성고 창덕여고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성만 따져도 한 4, 5년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방위 지역에서 계속 그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다 유명한 학원들은 좀 다 돌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 연도는 당연히 다 고등학교 1등급을 다 배출하고 있고, 성적 향상도 좀 이제 다수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예, 바로 이제 그 학교 설명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남자 학생이라면 아마 그 동북, 보성, 이렇게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보성고 스타일은 좀 독특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좀 독특해졌냐면,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학 부분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학 부분이 진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그 문학 개념어 프린트가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막 이런 거 비유, 상징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법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마다 다 문학의 예시가 있어요. 그 예시까지도 다 이제 시험범이고요. 예.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외부 지문이 언급하지 않는 게 또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 표현법을 또 거기서 찾아야 돼.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모의고사 공부가 평소에 안 돼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읽고 찾아서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학이 정말 어렵고요. 원래는 문법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문법 난이도는 양만 좀 많을 뿐이지, 그래도 좀 해볼만 하거든요. 예, 근데 문학은 대비를 해도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도 문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다 이제 좀 점수대가 좀 낮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 문학을 좀 미리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시다면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험국어 학원에서도 저희 그 1월 달에 발표 나오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맞춰가지고 그 문학 개념에 대해서 특강 좀 열 거니까요.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문법을 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다가 이렇게 좀 문학으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해에 본 걸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해에 본 거를 빨리빨리 습득해서 이렇게 그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 난이도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학교 프린트로 좀 나오고 있어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오금고입니다. 오금고가 원래는 되게 쉬운 학교였어요. 되게 그 쉬웠고, 예, 그리고 시험도 이제 교과서 위주로 좀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점점 외부 지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막 지문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념 같은 걸 프린트를 계속 줘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한자성어까지도 이제 프린트로 좀 나왔어가지고, 예, 그것도 막판에 좀 나눠줘서 그것도 한 문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그 문항의 난이도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요거 내용을 정확하게만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시험이긴 한데, 이런 양 자체가 조금 많다 보니까 애들이 좀 학습하기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외부 지문이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은 게 한 4개 정도 나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외부 지문 비중도 좀 높아지고 있어서 평소에 그 문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법 같은 경우는 그 기말고사에만 봐요. 그래서 이제 중간 때는 문학만 좀 보고요. 예,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긴 한데 범위가 조금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충분히 평소에 좀 잘 준비하면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창덕여고입니다. 창덕여고 같은 경우는 문학하고 문법하고 난이도 수준이 너무 달라요. 문학은 좀 쉬운 편이거든요. 범위는 많습니다. 범위는 이제 그 외부 지문도 많고 프린트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한데 그 난이도 자체는 그래도 좀 그 읽으면은 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다만 조금 주의할 게 학교 선생님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실여고도 이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창덕여고도 굉장히 학교 선생님의 그 견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시험에 반영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필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숙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문법도 그 오금고처럼 기말고사에만 보기 때문에 문법을 좀 미리 공부했다고 해도 조금 이제 그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계속 보완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대치동급 난이도로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좀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성군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문학 개념의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선 미리미리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기를 조금 이제 그 확실하게 높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표현법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천한 학생은 여기가 수학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수학과 이쪽이 좀 경쟁력이 좀 이제 그 있는 학생들이 좀 가야지만 그 수학에 그 휩쓸리지 않고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좀 기본기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학이 이제 그 외부 지문이 많다 보니까 좀 잘 읽을 수 있는 학생이 가면 이제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창덕여고입니다. 창덕여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필기가 중요해요. 문학이든 문법이든. 문법도 선생님의 견해가 많이 들어가고요. 문학도 선생님의 견해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법 공부는 당연히 이제 양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건 다 공통점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그죠? 예, 평소에 이제 학교 수업도 이제 성실하고 꼼꼼하게 듣고 기본기도 좀 잘 있는 친구가 좀 이제 좋은 성과를 얻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금고입니다. 자, 오금고 같은 경우는 그 문학 작품이 이제 그 계속 시험 범위로 이제 외부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부 작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언급되지 않은 작품들도 한 4-5작품씩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작품에 대해서 이런 모의고사 공부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법 기본기가 잘 잡혀 있고 좀 이제 그런 긴 글도 좀 읽을 수 있는 학생이 좀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예, 그럼 이제 오늘 원장께 이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죠. 제가 마지막이라 가지고 저는 그 영타보잉 방산 3개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파여고를 이제 한 9년 했고요. 보잉고 5년, 방산고 5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인고랑 광산고도 나름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인데 영파가 조금 압도적이었어가지고 조금 비중이 안 맞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세 학교 다 진심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를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영파 요고입니다. 1등급은 한 27명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영파 요고 말고도 다른 학교도 자퇴를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등급제의 폐해로 영파는 벌써 한 10명 정도 자퇴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일반고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때는 좀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파여고는 약간 잠실여고 또 이제 또 역사가 깊은 창동여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학교라서 뭔가 좀 공부 못하는 학교고 또 내신 따기 쉽지 않을까 싶겠지만은 사실 한 4년 전부터는 좀 자사 특목에서 떨어진 친구도 꽤 많이 왔고 제가 코로나 때 사실은 교재 배송을 좀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실 요 지역에 안 사는 친구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 사는 친구도 꽤 많았었고 그러니까 잘하는 쪽에서 온 친구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는 사실 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꽤 어렵습니다. 나중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학교쌤도 감지를 하셔서 변별이 안 되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고3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여기 1등급. 네, 1등급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남녀공학이나 일반고에 비해서는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편이고 다만 그래도 2등급 한 중반부터는 그래도 엄청 막 치열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꽉 차 있고 그 밑에는 좀 널널한 편입니다. 그래서 2등급은 조금 널널해서 여기 뭐 잠실여고나 뭐 이게 여학생들 보인고는 안 가겠지만은 이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널널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등급은 결코 쉽지가 않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학교는 중간고사는 문학, 기말고사는 문법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봅니다. 요런 거를 이제 다른 학교도 좀 이런 학교가 좀 있거든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골고루 들어가면은 어떤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약점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부터 조금 약점을 보였으면은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학교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입학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잘하고 이걸 못하게 되면은 이때는 잘 봐서 자신감 넘치다가 갑자기 자신감이 툭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고 난이도가 최상인 이유는 일단 모의고사가 다 전범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외부 프린트 굉장히 많고 바로 고1 입학하자마자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학교생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친구가 와서 이걸로 할게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이하 친구는 그 실력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퇴율이 더 높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을 너무 조금 옥죄고 있고 요새는. 네, 그리고 이제 시험 스타일은 그래서 잘하는 친구 1등급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보기 그리고 선지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같은 경우에 약간 뭐 손으로 표현드리면은 한 요 정도 길이감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자사 특목 준비하다가 온 친구들한테는 조금 수월한 편이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온 친구들한테는 중학교 때 전혀 보지 못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좌절을 할 수 있어서 혹시나 영파여고에서 1등급권을 노리면은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고요.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등급까지는 좀 따기는 쉬운 편이기 때문에 적정선 2등급 초반 유지하면서 한 1 후반 몇 개 찍고 이렇게 졸업시켜야 되는 친구들은 좀 나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그래도 조금 쉬워지는 부분은 서술형은 없고 단답형, 단어 채워 넣는 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월해서 글쓰기 능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교과서보다 조금 더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인터넷 서치했을 때랑은 조금 많이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꽤 출중한 친구들 많은 학교라서 1등급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2번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철자 암기 위주의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스타일, 응용 스타일 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께 살펴보시면서 이 친구는 응용은 좀 부족하지만 암기 잘하면은 영파여고에서 조금 승산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누차 강조드리지만은 2등급 한 후반부터는 좀
분위기가 조금 많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게 친구들한테 휩쓸리는 친구한테는 약간 좀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휩쓸리지 않는다면은 가면 내신도 조금 수월하게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만 너무 휘둘리면은 같이 또 이렇게 공부를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영파 로고였습니다. 이제 보인고를 말씀드릴 건데요. 보인고는 애초에 400명이 있기 때문에 1등급도 40명이 들어갑니다. 뭐 이제 시험은 당연히 가장 어렵게 나오고 2등급조차도 사실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2등급 친구들도 모의고사 치면 거의 다 1등급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는 자사고답게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표 보면은 교과서가 들어있지만 이제 들어가는 척하고 안 내시긴 합니다. 네. 거의 다 외부 지문이고 27문항이 나온다 쳤을 때 10문항은 외부 지문인데 간혹 이제 학원을 너무 안 좋아하셔서 올해 1학기 중간 때에는 80%를 외부 지문을 내셨어요. 그래서 학원에 배운 거 필요 없지? 약간 이렇게 기싸움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또 안 하시고 계셔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외부 지문은 거의 뭐 고2, 고3 수준이라서 그냥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영파학원랑 똑같이 보기도 길고 선지도 길고요. 다만 이 학교는 단답형이 없고 서술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글을 못 쓰면 서술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서술형은 제가 웬만하면 해당 교과서 대부분 학교 다 살펴보면은 이 학교 따라가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서술형은 3문제 보통 나오는데 다 쓰면은 수준급이고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보통 1개 반 쓰고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딱 시험 쳤거든요. 아무튼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3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근데 보인고는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원래 어려운 거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중학교 때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이제 전과목 평균 98점 받아도 3등급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조금 많이 먹고 또 일반고로 전학 가는 친구도 있어서 약간 좀 신중하게 보내시는 것도 좀 필요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인고는 이제 갈 때 좋은 점이 있는데 암기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머리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어차피 가르친 게 많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저도 생각 빠지겠지만 결국에는 모의고사 겨울방학 때 잘 보낸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다 1등급 가져갔고요. 근데 또 항상 그런 게 아니지만은 보통은 그렇고요. 또 근데 학습량 요거는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조금 징징거리는 친구들은 보인고를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가다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또 애초에 여기 가는 친구들 거의 이과 성향이라서 이 문과 과목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인고였고요. 마지막 방상고입니다. 방상고는 아마 이렇게 남녀 학생들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충 요새 학교들 거의 다 한 250에서 270명이 있기 때문에 저기 한 26명. 근데 방상고도 자퇴를 꽤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마 24명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지만 방상고 쉽지 않아 하시지만 최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작년에 설명할 때는 학생이 중학교 기반 전혀 없으면 무조건 방상고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틀려버린 게 작년에 1학년 모든 쌤이 교체가 돼버리면서 전부 다 젊은 쌤 들어오시면서 근데 이분들이 보통 한 또 4, 5년 가실 거잖아요. 최상으로 바뀌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한 76점이 1등급 컷이라서 어렵습니다. 이제 1학기 시험은 90점 이상이 없고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1등급 받기 어려운 게 그래도 명색이 과학 중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과에서 조금 잘하는 친구가 와서 쉽진 않고 다만 영파고 같이 대부분의 일반고가 사실은 이게 일반고가 좀 어려운 학교에 비해서 따기 쉬운 건 거의 다 2등급 후반이라서 그래서 이제 방상고도 한 2등급 언저리로 1학년 버티다가 조금 실력 쌓아서 2학년 때 한 1 후반 찍고 이런 전략이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일반적인 일반고처럼 교과서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잘 쓰진 않더라고요. 올해부터 이게 선생님 바뀌시면서 외부 지문을 조금 늘리시는데 여기는 조금 갓 대학교 졸업하신 분 느낌이 나서 약간 지식 자랑 좀 느낌이 좀 있었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봤던 전공 수어적 그거 조금 긁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셔서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하실 때는 그냥 참고만 하면 돼라고 하시지만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상고에서 내신 따러 왔는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친구들 많았고요.
보기도 길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1, 2등급 수준 안정적인 수준이 안 되면 내신에서 1등급 받기 조금 어려운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평균 96점 이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기초적인 독해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방상고 시험지의 선지조차도 못 읽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이제 단답형과 소수령이 전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영파여고보다 2등급 따기가 훨씬 좀 더 수월해요. 약간 그래도 뭐 이렇게 찍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고에서는 방상고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하게 말해서 여학생들은 이제 영파여고보다는 방송어가 좀 더 나은 게 내신에서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강세가 있어서 국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단답형도 없고 해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전면 교체되셨기 때문에 당분간 방상고는 그냥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영파여고처럼 2등급이라도 좀 가져가겠다. 네, 이런 친구들 괜찮고 여기도 2등급 이하부터 분위기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는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또 남녀공학이라서 2학년은 거의 다 연애를 하는 그런 느낌이 거의 다 있어요. 저희 학원에는 2학년 때까지 학원 다니면 진짜 내신 찐으로 챙기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녀 이렇게 앉아있긴 해요. 그만큼 남녀공학은 연애도 많이 해서 조금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저도 한 10분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아까 한진영 선생님만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나머지 쌤들은 이제 여기 4층에 계속 상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궁금하신 학교들 질문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